세계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외교 상황이 이 무역 문제, 수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한미일 또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런 외교적 상황이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북중러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의 원칙,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도 고도화되어야 하겠지만 또 그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보통 지칭이 되는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의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라고 하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됐고 상당한 논거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도청의 실체 여부, 그 다음에 실상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해내고, 또 이게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넘어선 군사 동맹, 한미일 군사 동맹은 북중러의 군사 동맹 또는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핵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일단 현실성이 없고 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NPT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북한처럼 되겠죠. Maybe South Korea can be another North Korea? 두 번째는 이게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또 필요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 또는 자체 핵개발 주장은 저는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핵 공유 역시도 마찬가지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 왜 측근 중에서 5분께서 지금까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일단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일 간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만 봐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일본이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 저출생 문제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희망과 미래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살상 무기의 제공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국제재판소에서 승인한 합법적 조치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을 것이다 또는 논의되었다는 보도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야당으로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의 본연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도 태평양에 접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논의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 등의 이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버더 전문 채널 TVBS랑 공영방송 PTS의 양채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과거 동상이몽에 출연하셔서 대만에서 한국의 정치인들 중 누구보다 인지도가 높습니다. 팬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1시간 후에 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만에 앞으로 벌어질 극단적 사태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현상은 무력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